네, 요새는 결혼하는 자녀들, 본인들 월급으로 모아둔 돈으로 서울에 있는 전세 하나 마련하기 어려워 부모들이 전세금을 보태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결혼을 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일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이러한 부양 의무가 없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텐데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케이스를 좀 나누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그 집에 사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과세 관청에서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봐서 매년 연도에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을 5년간의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5년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1억인 경우에 과세를 하는데요. 산식을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은 부동산 가액에서 2%를 곱하고 거기서 3.7908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 그 3.7908은 5년간 현재 가치한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역산하면 전세 보증금이 약 한 13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버지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그 집에서 무상으로 살더라도 전세 보증금 13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케이스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방법인데,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아 해당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는 방법인데, 전세 보증금 자체로 지원을 한다면 그 금액 전부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여로 많이 하실 텐데, 대여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과 만기를 정해서 그 이자 지급 시점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저리로 보통 1에서 2%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1%의 이자율로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2.7억까지, 2%의 이자율로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한 3.8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해당 금액 사이에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아서 해당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세법상 이자율은 4.6%에서 은행 지급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차입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3%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가 6.25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세법상 은행 이자율인 4.6%에다가 3억 원을 그 은행 지급 이자는 3%를 차감한 금액에다가 1,0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역산하면 차입금은 6.25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금전 대여 형식과 부모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증여세 계산 상식이 동일하다 보니까 실제 이거를 실행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 차입금 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금전 대여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 부담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워낙에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대여를 진행하는 거를 과세 관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은행 차입금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라고 하면 이자와 만기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면 증여로 보다 보니까 이거를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고 금전 대여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자와 만기 시점에 실제 이자 지급과 만기의 원금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을 할 때는 보통 1에서 2%의 저리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만약 1% 이자율로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2.7억까지, 2% 이자율로 지금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3.8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해당 금액 사이에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이자 지급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즉 대금을 빌린 사람이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되고요. 자,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과세관청에서 어떠한 경우에 그 과세를 했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약 3년 10개월 후 일시에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인 간의 통상적인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비교해서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이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하고 그 금전 대차 계약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케이스인데, 결국은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일시로 변제하는 것보다는 이자를 이제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지 조금 이제 금전 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과세관청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부인하고 증여세로 과세한 케이스는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원금은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쟁점 주택을 처분 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서 원금 상환에 대해서 만기가 없이 그냥 이 주택 처분하고 상환한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쓰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이걸 금전 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용증이 그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이후 작성됐다, 그리고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행 조건과는 달리 청구인은 처분청에 배우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차용증의 차입 기간도 기재되었지 않는 등 실제 차입을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 그 지급된 이자 지급 조건과 만기에 이자라든지 원금을 상환해야지만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전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과세한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금전 대차 계약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법인들 많이들 고민하시죠? 개인 명의로 부동산 사야 되냐, 아니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번 시간에 제가 개인 대비해서 부동산 법인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장점, 부동산 법인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장점을 4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명의분산인데요. 부동산 법인을 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인과의 명의가 분리되다 보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지금은 사실 유예되긴 했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과의 명의 분산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입니다. 개인으로 주택을 단기 매매로 진행한다면 최대 70%의 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법인은 단기로 팔든 장기로 팔든 상관없이 양도 차익이 200억 이하라면 39%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로 매매를 진행하는 분들께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분 양도에 유리하다라는 건데,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면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대방에게 팔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그 부동산의 형태를 주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주식을 사고 팔기가 용이합니다. 주식 자체를 증여나 상속으로 넘기기도 용이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거대한 덩어리를 주식으로 쪼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과세소득의 분산입니다. 부동산을 개인으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한 번에 과세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하나 사고 팔았는데 그 차익이 100억 원이라고 한다면 양도세율은 45%의 세율로 거의 50%는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200억까지는 10%의 법인세율로 과세가 되고, 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급여 형태로 조금씩 빼가거나 아니면 배당 형태로 들고 갈 수 있다 보니까 과세소득이 분산돼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 단점은 제가 이제 2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취득세, 종부세 측면입니다. 법인으로 우리 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면 개인과는 다르게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담하다 보니까 과다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종부세도 개인은 과세 표준에 따른 누진세율과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를 적용받는데 법인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로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하면 5%의 종부세를 적용받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를 법인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면서 양도할 때는 법인 명의는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개인 명의는 양도세율을 적용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아서 상가를 만약에 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 사업은 소득세 내고 나머지 세금 내고 나머지는 다 내 돈으로 쓰면 가능하지만 법인은 개인하고는 다르게 돈을 마음대로 이제 빼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해진 급여라든지 배당 형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법인을 운영하신 분들께서는 세금 내고 내가 다 가져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업용 오피스텔 하나, 거주용 아파트 하나, 인구 소멸 지역 26년도 10월 입주 분양권 하나, 이때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이면 세컨하우스 1가구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이 세컨하우스 취득세 혜택은 아직 그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 뭐 언론 보도라든지 그 지방세 관련된 그 안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 내용으로 보면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게 내가 입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세컨하우스로 취득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세컨하우스를 취득하는 경우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주용 아파트 하나, 입주 분양권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세컨하우스를 취득한다고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1가구 1세대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는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용 아파트 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입주 분양권을 하나 있으면 그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나는 이제 2주택자예요. 그리고 세컨하우스를 하나 취득한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3주택자로 원래 이제 세컨하우스의 취지는 주택 하나 있을 때 세컨하우스를 하나 취득하면 요걸 1주택자로 본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 같고 요 질문자의 내용이 만약에 입주 분양권이 세컨하우스다 라고 하면 요 입주 분양권이 결국은 주택으로 완공될 때 사실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입주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 당시에 주택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공됐을 때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그게 만약에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면 그때는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또 한 채 세컨 하우스를 취득한 걸로 봐서 그때는 한 채의 주택으로 봐서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 어떻게 개정되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공시가격이 4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정되는 사항을 통해서 추가로 나중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고 전부 다 내 소득이 아니고 세금을 뗀 부분만큼만 내 소득이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셔도 제가 잘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